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5상현 정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파이코인 딥페이크하고 파생 NFT가 요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황 분석부터 당연히 해봐야겠죠. 자, 위메이드 박관호는 주식을 팔아서 400억 원의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장외거래 매매 통해서 사모펀드와 계약을 하고, 그리고 비트코인 위믹스에 자금 투입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을 팔아서 400억 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야, 엄청나게 규모가 크긴 크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은 돈이 있으면 뭘 사실 겁니까? 저는 파이코인을 이 정도쯤 금액이면 한 1억 정도는 파이코인을 모으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현금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뭐 그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자,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once open innet 돼 있는데, 자, 오픈시에서는 도메인넷이군요. 도미넷, 도미넌트 NFT,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은 오픈시는 2.0 플랫폼 업그레이드를 개발을 하고 있고, 달력에 타겟팅 NFT를 표시하고 솔라나 NFT 및 그리고 오르디널스 인기를 추적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더리움 L2가 NFT에서 선호되는 블록체인이 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너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이더에 대한 이더 체인이 좀 비싸요. NFT 자체가 오픈시에서 비싸게 느껴지다 보니까 솔직하게 잘 안 사게 되고, 접근 자체가 좀 어려운, 왜냐면 단위별로 봤을 때 여러분들 0.1 이더만 해도요 30만원이 넘어가잖아요. 지금 36만원 정도 되는데 안 비쌉니까? 전 솔직히 좀 비싸게 느껴져요. 그리고 0.01이라고 하면은 36,000원 되는데, 뭐 이 정도면 소취입 하겠지만 실제로 가스비나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은 약간 출혈이 있는 그런 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스타벅스는 개인컵을 쓰면 NFT를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은 스타벅스 NFT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컵이라는 컨셉으로 텀블러 등을 활용한 다양한 이미지로 이렇게 디자인이 됐고, 에코 스탬프는 하루에 최대 3개까지 모을 수가 있고, 스탬프 개수에 따라 NFT로 교환을 할 수 있대요. 스타벅스는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NFT를 발행한다라고 설명을 했고, 참 한국이 보면 NFT 시장이 정말, NFT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뭔가 대단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럴 때 보면은 한국 최초로 이렇게 발행을 하는 거죠. 스타벅스에서 연간 개인컵 이용 건수는 2020년 1739만 건에서 2199만 건으로 이렇게 올라갔고, 2022년에 2530만 건, 지난해는 2940만 건으로 역대 최대치였다고 하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스타벅스가 이런 거를 선도하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다만 이제 약간 의문점이 드는 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컵이라는 컨셉인데, 문제는 이 NFT를 발행했을 때 베네핏은 뭐냐. 전 너무 무조건 찍어서 만들기 식으로 이렇게 NFT들이 남발되면은 사실 그 NFT에 대한 가치는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해야 되는데 약간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비트코인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010년에는 아무도 사용하지가 않았어요. 자, 그리고 2012년에는 컴퓨터 덕후들만 사용하다가 2013년에는 의약품 딜러만 사용을 하고, 2014년에 돈 세탁자만 사용을 하고, 2017년에는 도박꾼들만 사용을 하고, 2019년에는 인구의 극히 일부만이 그것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020년에는 소규모 업체에서만 사용을 하고, 2021년에는 소규모 국가에서만 사용을 하고, 2024년에는 블랙록, 피델리티 및 기타 9개 스팟 ETF 제공 업체만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뭔가 점점 범위가 뭔가 작은 척하면서 늘어나고 커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느끼지 않습니까? 뭔가 조금 수상해지고 있고 뭔가 좀 신기해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뭐다? 비트코인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지금 10년이 지나서 15년이 되었을 때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데, 파이코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될까요?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파이코인은 많은 사람들이, 뭐 4,7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실제 숫자일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그 인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는 있겠죠. 자,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내용은 이 크립토콘트 요 대표의 트위터에 따르면은 코인베이스는 거래 참여자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꽤나 거래를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아더로 돼 있는 거 있죠. 자, 다른 거래들 보면 초록색이 엄청나게 눈에 띄죠. 업비트를 이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은 보면은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87%가 뭡니까? 알트코인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뭐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보다 이딴 거 필요 없고 무조건 알트코인을 사서 상승을 노리는 상승민족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알트코인이 그만큼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기대감. 근데 이 기대감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무료 채굴 코인을 왜 합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건 무료 채굴 코인을 하는 이유는 한바탕 인생 역전?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용돈벌이? 요건 세모예요. 그렇다면 진짜 목적은 뭘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용돈벌이 하려는 거예요. 용돈벌이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벌려는 거고 이게 떡상했을 때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만간 또 비트코인 레전드에 대해서도 최근 근황이나 심각한 상황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뭐 어쨌든 일단 요렇다라는 거 정도 우리가 좀 봤을 때는 우리는 실질적으로 상승을 원하는 그런 코인을 많이 하고 있다. 그쵸? 변동폭이 좀 있는 그런 스릴을 즐긴다.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넘어가서 홍라인 이부진 이서연 지분 2조 1691억 원 처분을 했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자, 상속세 납부용으로 삼성계열사 지분 2.7조 원 블록딜 매각을 했고 삼성오너 일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계열사 지분 일부를 블록딜 형태로 판매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게 정말 의미가 있겠죠. 2.7조면 크죠.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인데. 자, 아무튼 그렇고. 자, 그리고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은 자, 지난주에 11억 8천만 달러의 유입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나 요거는 선물 기반 비트코인 ETF 출시 시에 설정된 기록을 깨지는 못했다라는 게 살짝 아쉽기도 한데 뭐 어느 정도의 의미 부여는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은 좀 있겠죠. 자, 다음 이 스캠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요즘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판을 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한 개발자가 일반적인 게임 다운로드 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사기범은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면서 게임을 체험하기 위해 런치를 다운받을 것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가상 윈도우를 실행하도록 설정하지 않으면 컴퓨터가 손상될 수가 있다라고 해서 파일 다운로드 할 때는 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버려진 컴퓨터 뭐 이런 거 갖다가 보내야 되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 구글 문서 도구로 보내야 된다라고 문서는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새 좀 다운로드에 대한 사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되고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이메일 같은 거 주고받을 때도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좀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지금부터 이제 파이코인에 대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이코인 지금 보면은 우리가 코어 팀의 지갑에서 보면 이동한 내역들이 좀 있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시간 전에도 이렇게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뭐 이거는 뭐 지갑 생성이니까 그렇고요. 자, 보시면 어저께요 5천만 개가 이동이 됐습니다. GABT 보이죠? 5천만 개가 지갑 이동이 됐고 8일 전에도 5천만 개 그렇죠? 25일 전에도 5천만 개 계속해서 5천만 개씩 들어가고 있고 지난달에도 5천만 개 두 번 1억 개인데 이번에는 보니까 25일 전이면 작년이네요. 이거는 그쵸? 자, 작년인데 작년에 이렇게 지난달 해가지고 돼 있는 거 보면은 1억 5천 개 정도가 입금이 됐고 그리고 지금 1억 개 현재까지는 1억 개인데 뭐 얼마나 될지 몰라 중순이었잖아요. 15일까지 1억 개인데 앞으로 30일까지 2억 개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금액이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분배를 위해서 이렇게 전송이 된다라는 걸 보면은 상당히 또 의미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뭐 아무튼 이렇다라는 거 좀 전해드렸고 다음 내용 보면은 이렇게 뭐 KYC 관련해서 그렇게 수치가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1월달은 17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중순까지 갔는데 이 속도로 한다면은 2배로 했을 때 그래도 12월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5월보다 작년보다 가장 더 많은 이런 수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34만까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곱하기 2 하면 단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또 의미는 있고 데일리 볼륨도 갑자기 확 올라간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넷 대시보드에 들어가서 보면은 노드는 또 줄었어요. 31,482로 원래 600대, 500대, 지금 400대까지 줄었는데 과연 이 숫자가 얼마까지 줄어들 것인가? 일본과의 격차가 좀 더 많이 좁혀졌는데 이러다 일본이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갑은 819개 소량이지만 조금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날 보면은 1월 15일에
34,000개까지 올라갔다라는 것도 볼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계속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다 보면은 또 오늘도 34,000, 35,000 이렇게 뜨면은 이제부터는 34,000에서 5,000씩 꾸준히 간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할 수는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이제 우리 차례도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편 또 도리스이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인터넷에 가짜 동영상이 많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개척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공유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목소리를 조작을 하고 그들은 사람들을 쉽게 모을 수 있다. 니콜라스 박사나 펜 박사를 사칭하는 영상을 신뢰하지 말고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개척자들은 이미 가짜 비디오의 희생양에 대해서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을 했다. 만약 나중에 누군가 저를 사칭한 가짜 영상을 제작한다면은 제발 믿지 말아라. 1년 넘게 말한 것과 어긋난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딥페이크, 실제로 뭔가, 자, 이렇게 얼굴이 좀 똑같이 생겼죠? 이거는 여러분들 요즘에 딥페이크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특히 그런 무슨 이상한 동영상, 음란물 뭐 이런 데서도 얼굴을 갖다가 인스타에 있는 아무 사람 얼굴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한다고들 하잖아요. 완성도가 굉장히 높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뭔가 산업혁명이 계속해서 올라감에 따라 AI, 그리고 VR, AR 이런 기술들이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돌아가신 고인에 대해서도 다시 갑자기 AR, VR로 이렇게 재구성이 돼서 만나는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되게 그거 보면서 저도 막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순기능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요건 마음적으로 역기능이 될 수도 있다. 근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그런 발전된 기술들이 사기에 활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상당히 큰 문제겠죠. 저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2021년도 3월 31일, 아직도 제가 그때를 잊지 못한 이유 다들 아시겠지만,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이분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기를 당했어요. 그쵸? 리플의 대표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설명에 혹해가지고, 야, 이 사람 보니까 브래드 갈링하우스 맞는데? 이 사람 맞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하게 된, 투자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투기를 한 거죠. 바보 같은 짓 했는데, 어쨌든 사기를 당하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 이렇게 돼 있는 거, 뭐 누가 당했냐 하겠지만 실제 얼굴 정말 똑같이 생겼습니다.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똑같이 생겼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진짜 같습니까? 진짜 이거 보면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한편 또 무슨 아이러브 GCV에서 GCV를 갖다 이제는 NFT화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참 보면은 황당하고 얼토당토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자, 31만 4,159달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뭔가 이 NFT를 발행을 했다? 사실 이거에 대한 메리트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조금 이상하고 안 좋게 보여진다. 그리고 블록체인 또 폴리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각자 판단은 하시겠지만 좀 그렇게 좋게 보이지만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그죠?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상현. 여러분들 오상현의 정치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예요. 요즘에 파이코인 오상현 되면 뭐 돼지 저금통을 황금 돼지를 사겠다, 아니면 난 집 한 채를 사겠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 오상현이 뭐냐면요, 이 오상현, 가수 오상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파이코인 오상현은 누구인가? 오상현, 오픈 메인넷의 오자, 상장의 상자, 현금화의 이제 현자 해서 오상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의 합성어로 최근에는 파이코인 유저들 사이에서 종종 은어처럼 사용되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의 오상현은 사람 이름이 아닌 위에 세 단어, 오픈 메인넷과 상장과 현금화를 합친 이런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판단이 아니라 이거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왜? 신조어가 하도 많은데 그래도 주로 쓰는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잖아요. 오상현. 만약에 여러분들 파이 오상현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31만 4,159달러에 오상현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바로 집부터 사고 또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용돈이라기보다는 뭐 돈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표현이 돼버릴 것 같은데, 용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데, 물론 GCV는 저는 현재에서는 뭔가 허황된 가격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제가 어저께 분석해드린 것처럼 파이코인은 뭡니까? 그래도 1만원 이상은 갈 수 있겠다. 최소 한 1만원 정도 생각은 해볼 수도 있겠다. 최소예요, 최소. 저는 아무리 못해도 그 정도는 된다. 라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겠는데, 뭐 사람마다 그 가치와 가격, 뭐 이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인 틀과 지표를 내려주고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딥페이크, 그리고 파생 NFT, 그리고 오상현 정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 활용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분들한테 좀 공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